차박 캠핑 노하우 제7강 나에게 맞는 난방 기법 찾기 결론은 마지막 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지 캠핑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버TV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시리즈 3편인데 난방 어떻게 할 것인가, 캠핑 난방, 차박 난방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 데이터를 봤었죠. 그래서 구입비 측면으로 가장 비싼 건 무엇이고 가장 싼 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이 정도 해봐서 그때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저 데이터 값만 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무시동 히터 비교했을 때는 보조 배터리와 이제 파워뱅크 중에 비용이 들더라도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유지비가 절감, 편리하다. 전기 장치, 다른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봤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결론을 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종류별로 필요한 것들의 유지비 알아보고 대신에 취침시만 전제했고요. 2박 3일 갈 때, 매주 갈 때, 한 달에 한 번 갈 때 이렇게 비교해봤고 구입비하고 유지비에 복합적으로 비교를 해보고요. 수납과 설치면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서 어떤 게 가장 맞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의 스타일은 어떠냐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모두 틀리고 어떤 분은 태양광이든 보조 배터리든 모두 들어갈 수 있고 무시동 히터도 장착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차가 작아서 그게 불가능해요. 저는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기타 등등 워낙 다양할 겁니다. 거기다 개인의 성향이 틀리죠. 예를 들면 어떤 걸 설치하는데 저는 그 설치하는 거에 대한 번거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난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싫어요. 이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또 추구하는 바가 모두 다를 수 있겠죠. 그냥 예쁘게 좀 이렇게 부피가 크고 힘들어도 좀 예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가성비만 중요해요,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참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측면과 약간의 감성을 첨부해서 일단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개인의 성향에 맞는 난방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난방 종류별 유지비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전제 조건: 하루에 8시간 취침시만 가정한다. 자, 경유는 1439원, 등유는 950원, 평균치에 해당하는 수원에 있는 주유소의 가격으로 따져봤습니다. 시동: 경유 기준으로 시간당 800원 정도 소모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정확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대략 그냥 저의 느낌? 저도 이제 그 시동을 걸고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략적인 그 느낌, 게이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을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차종마다 다를 거예요. 자, 핫팩 한 팩에 651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박스를 사가지고 나누기 30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하룻밤에 3개를 사용한다. 무시동 히터, 경유, 시간당 500원 소모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거보다 연비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게 극동계에는 뭐든지 연료를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500원으로 잡아봤어요. 난로 파세코 2호 기준으로 이게 7리터짜리인데 사실 하룻밤을, 정말 추운 날에는 하룻밤에 저게 부족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룻밤에 다 소진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831원으로 나눴고요. 온수 보일러인데 이소가스를 쓰는 케이스, 이소가스, 뚱땡이 이소가스 있죠? 길쭉한 거. 그 이소가스를 하루에 2통 쓰는 거. 그래서 하루에 그냥 대략 러프하게 3,000원씩 잡아서 2통이니까 6,000원 쓴다. 가스 히터, LPG. 이것도 참 천차만별이에요. 가스 충전하는데 남양주 어디를 가면 6,000원을 받고 어디를 가면 10,000원을 받고 3kg 충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잡기가 참 애매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가스를 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연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냥 이틀 정도를 사용하고서 전부 다 소진된다. 게다가 LPG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쓴 다음에 또 재충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간당간당하게 남았는데 그래 캠핑 가서 다 쓰고 나 부탄가스 써야지, 이런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반 밑으로 떨어지면 항상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당 300원,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잡았고요. 사용 기준일은 매주 2박 3일 가시는 분과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가시는 분을 그 두 가지 모드로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거죠. 전기장판입니다. 파워뱅크를 이용한 전기장판.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전기장판을 이제 뭐 시거처에 꽂아가지고 쓰는 케이스죠. 구입비는 94만원, 취침 유지비는 없겠죠. 이 전기세까지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취침 유지비는 없는 걸로. 자, 동계 침낭입니다. 핫팩 가격을 하루에 3개를 쓴다. 그래서 개당 651원 해서 1953원으로 잡았습니다. 발에 하나, 양쪽에 뭐 2개,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 가스 히터죠. W 히터를 전제로 했고요. 24만 5천원, 하루 취침 유지비는 2,400원, 1시간당 한 300원 꼴 정도로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자, 그 다음 무시동 히터인데 이거는 이제 차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는 이동식 무시동 히터입니다. 그래서 파워뱅크에 연결하는 그 개념으로 해서 해봤고요. 비용은 1시간당 500원, 그래서 하루에 취침비가 4,000원 가량 든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영상이 지금 잘 녹화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소리가 자꾸 바뀌네요. 그래가지고 자꾸 쳐다보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무시동 히터인데 차 안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같이 첨부돼야 된다. 그래서 구입비가 190만원, 이 보조 배터리 설치 비용하고 무시동 히터 비용을 합친 겁니다. 하루 취침 유지비가 시간당 500원에 차량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4,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차량 시동을 거는 것보다 무시동 히터가 연료를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자, 온수 보일러죠. 구입비 92,000원에 하루 취침비는 6,000원입니다. 이소가스 한 통을 가지고 4시간 정도를 쓴다라고 가정해 봤어요. 하루 취침 시간을 8시간으로 봤을 때 이소가스 2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요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통이니까 한 통에 3,000원, 2통에 6,000원. 자, 시동 거는 거는 그냥 1시간에 800원으로 그냥 대충 잡아봤습니다. 자, 등유난로죠. 하루 취침 유지비는 1시간에 831원, 7리터 파세코 EOS를 기준으로 7리터를 가득 채웠을 때 하룻밤을 풀로 때우면 8시간이면 소진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좀 더 오래 쓰고요. 날씨가 추우면 더 빨리 소진됩니다. 자, 온수 보일러. 온수 보일러인데 난로 위에다가 올려서 여기서 물을 끓여 가지고 쓰는 케이스. 하루 취침 유지비는 6,648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이제 그거죠. 난로에 열기가 있어야 되니까 난로 값, 그 등유 값으로 잡았습니다. 자, W 히터인데 이소가스로 하는 케이스. 참 이거 애매하게 잡긴 했는데 그냥 사실은 지금 잡은 걸 보면은 4시간에 2통이니까 8시간이면은 4통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거의 6통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한 3번쯤 갈아야 되지 않을까, 극동기에는 싶네요. 근데 일단 그 4통 들어가는 거 2개씩 집어넣어서 한 번만 가는 케이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해 놓은 거예요. 많죠.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뭐 유지 물품 없다 있다 뭐가 필요하냐, 유지 비용은 1시간에 뭐 얼마 들어가냐, 그래서 초기 투자비는 얼마 들어가냐, 8시간 하루 취침 난방 하는데 얼마 들 거냐, 한 달에 한 번 가서 14일 동안은 얼마냐, 56일 가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일 비용을 따져봤고, 매월 1회 유지비를 따지고, 매주 1회씩 가시는 분들의 유지비를 따져봤는데, 저걸 해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결론이 뭐 나올 만한 뭐 그게 없어가지고 참 만들면서도 고민하면서도 답답하다. 자, 그래서 10년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10년치로 계산을 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일단 보죠. 매주 1회 가시는 분들을 매주 1회씩 10년을 갔을 때 어떨까 했는데, 첫 번째로 눈에 띈 게 동계 침낭이에요. 동계 침낭이 100만 원이 들지? 딱 봤더니 핫팩 가격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루에
3개씩 핫팩을 터트리면 그게 10년 쌓이면 이게 100만 원이구나. 저걸 보면서 유담풀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예상을 좀 해서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가스 히터에다가 만약에 이소가스로 난방을 하게 되면 어휴, 그래도 상당하죠. 이소가스 비용만 672만 원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역시 이렇게 잘 답이 안 나올 때는 길게 또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해봅니다. 10년간 캠핑 난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구입비까지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하겠죠. 뭐 동계 침낭, 침낭이 좀 싸고, 가스 히터인데 LPG를 쓰는 케이스가 두 번째, 전기장판인데 이제 보조 배터리 쓰는 케이스, 뭐 시동 거는 거, 온수 보일러인데 이소가스, 전기장판인데 파워뱅크 돌리는 케이스. 시동 걸기는 참 이게 비교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이게 환경 오염도 있고 약간 민폐도 있기 때문에 살짝 그렇습니다. 후반부에는 저게 빠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매주 1회 10년 유지비하고 구입비를 같이 비교를 해보니, 전기장판인데 보조 배터리를 차 안에 설치해서 쓰는 케이스는 당연히 유지비가 안 들겠죠. 안 들기 때문에 85만원. 전기장판인데 파워뱅크로 돌리는 케이스는 파워뱅크 그냥 가격이죠. 전기장판 구입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계 침낭이죠. 핫팩 가격 무시 못합니다. 이거 참 말도 안 되죠. 핫팩을 쓰는 게 파워뱅크나 보조 배터리를 쓰는 것보다 기간이 저렇게 쌓이게 되면은 비용이 더 비싸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스 히터 LPG. LPG 굉장히 연비 좋고,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LPG 차량의 연비가 좋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동식 무시동 히터 뭐 한 340만원 돈 드네요. 이거는 처음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파워뱅크 구입비하고 무시동 히터 구입비가 같이 만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보니까 구입비하고 설치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핫팩을 보니까 무슨 핫팩이 130만원 드는데 뭐 100만원짜리 뭐 태양광을 달든 뭘 뭐 하든 그게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구입비하고 설치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유지비가 문제구나 하는 측면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수납과 세팅의 측면을 한번 봤어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매길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전기장판인데 보조 배터리다, 차 안에 있는 배터리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좋습니다. 전기장판인데 파워뱅크를 쓴다. 좀 무겁죠. 무겁습니다. 파워뱅크 상당히 무겁습니다. 세팅은 뭐 간단하죠. 파워뱅크 놓고 그냥 전기 꽂으면 끝나니까. 자, 동계 침낭은 빼고요. 가스 히터다. 이거는 가스통의 부피도 크지만 이 선들이 말랑말랑한 선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선들하고 거기 뭡니까, 압력 게이지 달아야죠. 그 다음에 뭐 그 선이 짧기 때문에 또 연결해야지. 아무튼 부피도 크고 생각보다 연결해 놓으면 참 좋은데 이것저것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근데 연결하는 과정, 옮기는 과정이 조금은 짐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 이동식은 조금 번거롭죠. 무시동 히터 본체 들어야죠. 그 다음에 난로의 연료통이 아닌 무시동 히터는 이제 경유가 들어가니까 경유에 또 기름통이 또 있어야지. 아무튼 골치 아프긴 합니다. 자, 무시동 히터인데 차량에 설치하는 거, 이건 뭐 일도 없죠. 온수 보일러인데 이소가스를 쓰는 거, 그럭저럭 뭐 쓸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온수 보일러의 온수 매트 자체가 부피가 큽니다. 거기 이제 호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어도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자, 등유난로. 누구나 뭐 등유난로는 다 동계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온수 보일러인데 난로를 쓴다. 이것도 약간 어쨌든 매트의 부피가 좀 있어서 좀 그러합니다. 가스 히터와 이소가스. 이거 참 편하죠. 편합니다. 부피 작고 간단합니다. 자, 차박을 하더라도 있어야 될 기본 물품을 먼저 알아보고 저 항목에서 좀 빼보겠습니다. 자, 쉘터 있어야 되겠죠. 차박으로 그냥 여행을 다니시고 잠만 주무신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차에서 잠만 자고 뭐 캠핑하는 분들하고 어울리든 아니면
뭐 커플이 가가지고 나는 고기도 구워 먹고 뭐 해야 돼요. 이러면 밖에가 춥지 않습니까? 쉘터는 있어야 되겠죠. 쉘터 아니면 도킹 텐트. 자, 만약에 도킹 텐트와 난로가 있다 그러면 트렁크에다가 연결해서 도킹 텐트를 설치를 하고 도킹 텐트 안에 난로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서큘레이터를 돌려가지고 차 안으로 열기를 뿜으면 굉장히 따뜻하게 잘 수 있겠죠. 예, 난로. 캠핑을 즐기시려면 난로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난 잠만 잔다. 동계 침낭 하나 있으면 예, 백팩 하듯이 할 수 있겠죠. 차량에 설치하는 무시동 히터를 선택하신다면 동계 침낭 없어도 됩니다. 그냥 얇은 담요 하나 덮고 자도, 담요가 뭡니까? 그냥 얇은 진짜 이불 같은 거 하나 덮고 자도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품목 제외하고 나머지 목록만 봐보겠습니다. 화목난로 빼고요. 동계 침낭 빼고, 온수 보일러인데 이소가스 들어가는 거 빼고, 시동 거는 거 빼고, 가스 히터인데 이소가스 들어가는 걸 빼고 목록을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 전기장판 보조 배터리, 2번 전기장판인데 파워뱅크. 자, 매주 1회씩 10년 동안 갔을 때 유지비와 구입비를 따져본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저렴하네요. 저렴하고 초간단하네요. 전기장판인데 차 안에 보조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케이스. 두 번째는 전기장판인데 파워뱅크. 그쵸, 차박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적당한 뭐 동계용 침낭이 있고 나는 파워뱅크가 있다. 보조 배터리는 없더라도 파워뱅크가 있어서 전기장판을 꽂고 잔다. 충분히 잘만합니다. 극동기에도 잘만합니다. 근데 전기장판에 차 안에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그건 훨씬 더 좋겠죠. 만약에 정말 이 가격에 설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파워뱅크를 괜히 들고 다니고 집에 가서 막 12시간 뭐 하루 이틀씩 막 충전 오래 걸립니다. 잠깐 꽂아 있다고 뭐 2-3시간 충전한다고 되지 않아요. 거의 뭐 밤새도록 꽂아 놓고 아침에 일어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이동하는 번거로움, 그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전기장판 시컨 쓰고 휴대폰 충전 시컨 하고 이것저것 썼더니 없어가지고 못 쓰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동차 안에 보조 배터리 설치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여건만 된다면. 자, 일단 이렇게 추격이 되네요. 하지만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결론 도출의 과정 1위, 전기장판이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저렴하네요. 매주 한 번씩 2박 3일 동안 10년을 다녀도 뭐 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전기장판은 전기장판인데 보조 배터리냐 파워뱅크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차 안에 보조 배터리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 보조 배터리 설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전편에 나와 있듯이 뭐 주행 충전기랑 세트를 제가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전편을 보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와 파워뱅크 중에서는 당연히 보조 배터리가 낫다. 여건이 안 된다면 파워뱅크도 나쁘지 않겠다. 자, 가스 히터가 지금 세 번째, LPG 가스 히터가 세 번째로 나왔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플한 차박을 하실 분들은 LPG 가스통에다가 뭐 이것저것 이게 그러니까 LPG 가스통을 쓴다는 이유는 뭐 해바라기 버너도 쓰고 뭐 LPG 가스 히터도 쓰고 LPG로 가스로 들어가는 모든 거를 다 해결하겠다는 뜻인데 심플한 차박에서는 가스 히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플한 차박을 말씀드립니다. 자, 무시동 히터. 이거 선택하시면은 뭐 어차피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고 무시동 히터를 설치한다면 뭐 최적이죠. 더 이상 뭐 없습니다. 최적입니다. 자, 결론 도출의 과정. 아까 우리 결론 냈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한번 결론을 내보면 그냥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값과 약간의 감성을 더해서 정리를 해보면 보조 배터리, 차량에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고 전기장판을 가동하고, 자, 이 상태에서 동계 침낭만 만나도 잠은 굉장히 따뜻하게 잘 수 있겠죠. 하지만 생활할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 무시동 히터까지 만난다면 차 안에 설치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 안에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고 도킹 텐트를 트렁크에다가 달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무시동 히터를 빵빵하게 켜서
도킹 텐트까지 이렇게 덮일 수 있지 않을 극동기에 안 됩니다. 극동기에는 난로가 또 있어야 됩니다. 무시동 히터 하나만으로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동계침낭 있어야죠. 동계침낭으로 백패킹 하듯이 견디는 방법이 있다. 핫팩이 비싸니까 유담포를 반드시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핫팩만 쓰면 아까 100만원 돈 드는 거 아셨죠? 자, 두 번째, 도킹 텐트 난로 서큘. 도킹 텐트 연결해서 난로 켜고 서큘로 난방하고, 이게 가장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죠. 저게 이제 생활하기도 좋고 잠잘 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세 번째, 차량에 공간이 난 허용된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 설치해서 전기장판 가동하시면 좋죠. 자, 보조 배터리까지 설치했으면 무시동 히터 장착은 뭐 설치할 때 하나 없겠습니까? 얻다가 뭐 놓게 되면 무시동 히터까지 가동하게 되면 최강이 된다. 심플하게 나는 그냥 차박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동계침낭과 핫팩 유담포로 최대한 버티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 그 영상 중에 창문 가림막 있잖아요. 그 박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단열 효과가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뭐 은박 매트 같은 거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뾱뾱이 달아가지고 그걸 하면 보관이 애매해요. 그 뾱뾱이 때문에. 근데 이게 박스 그냥 한 장만 딱 있으면 그냥 밑에다가 껴놓으면은 등 베기는 것도 없고, 그 중간에 2열하고 3열 애매할 때 창문 막을 일 없으면 거기다가 그 박스를 놔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창문 가리고, 그 다음에 트렁크에서 한기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트렁크를 은박 돗자리로 거길 밑에를 이제 그 자축 매트 밑으로 해서, 이거 애매하네. 트렁크 이렇게 열리면 공간이 뭐 이렇게 있지 그림이 이상하다.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차요. 이렇게 찹니다. 이게 차고, 이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밑에를 자축 매트가 깔려 있으면 은박 돗자리를 자축 매트 밑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밑으로 넣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트렁크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으시면 제법 따뜻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동계 침낭과 뭐 유담포를 가지고 저도 그렇게 많이 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박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1번을 강추. 뭐 2번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아마 자료 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아서 3번과 4번도 요새 많죠. 옛날엔 없었습니다만 요새 많습니다. 근데 3, 4번으로 아예 가시면 어차피 난 캠핑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3, 4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참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정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억지로든 뭐 논리적으로든 어쨌든 결론을 내긴 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영상을 통해서 다만 비용 부분, 그렇게 10년을 반복하니까 그 정도까지 많이 드는구나, 그 정도라도 그 인지가 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바버TV의 영상을 보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는 여기 있고 구독은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힘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좋고, 자, 좋아요, 구독 밑으로 쭉 내리면 댓글이 있죠. 자, 다음번에 그 전기 220V 아직 그 1강을 해놓고서 지금 2, 3강을 못 가고 있습니다. 전기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긴 영상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